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할 때 금만큼 좋은 자산이 또 없죠. 실제로 금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영상 촬영 시점으로는 그램당 14만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한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환율도 1380원에 머물러 있고 한때 1달러당 1480원대까지 오른 적도 있죠. 이제 환율도 1000원 초반대를 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당장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 1500원, 2000원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다른 안전 자산을 사야 되는데 보통은 안전 자산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달러, 금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달러도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속하죠. 실제로 1971년 금 퇴한제 폐지 이후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88%나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즉 50년 만에 달러의 가치가 10분의 1이 된 거죠. 반면에 금은 50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진짜로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 또는 가치가 한정적인 자산을 모아야 되죠. 대표적인 건 역시 부동산이나 금, 은 아니면은 비트코인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금을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화폐로서 인정받아온 자산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국제 통화와도 같은데요. 특히 요즘처럼 정치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금값은 늘 강세를 보여왔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비축하는데 요즘은 달러 대신에 금의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10년 이후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금을 꾸준히 순매수로 돌렸고요. 2022년에는 중앙은행들이 무려 1082톤의 금을 사들이면서 연간 매입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도요 1000톤 넘게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국가 단위로도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금은 약 30% 가까이 급등을 해서 2024년에 27%의 수익률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사람들이 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금은 어떻게 사고 파는 걸까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실물로 사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방법으로요. 골드바 같은 실물 금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금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금은방에 가서 순금 반지나 골드바를 사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국조폐공사 인증 골드바나 한국금거래소 같은 곳에서 순도 99.99%의 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g짜리 소형 골드바부터 1kg짜리 대형 골드바까지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실물 금의 장점은 내 손에 당장 쥘 수 있는 안전 자산이라서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가 사라져도 금 자체의 현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현물로 금을 거래하면 금 가격이 올라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도 특징인데 대신에 분명히 단점도 있죠. 보통 정부는 금을 사치품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붙이는데 그래서 몇 그램을 구입하던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니까 현물로 구입을 하는 순간 10% 손실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말고도 제조사 프리미엄이나 유통마진 수수료가 추가로 5%에서 10%까지 붙을 수가 있어서 작은 중량을 살수록 그 프리미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금값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되고 팔 때는 또 싸게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 금을 살 거면 가급적이면 100g 이상씩 사는 게 부가세랑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금 현물을 구입할 때는요 믿을 만한 곳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구매를 할 때도 순도가 99.99%인지 그리고 제조사나 일련번호, 중량 인증 마크
마크 같은 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요,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러 통장은 들어봤는데 금 통장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금 통장이 뭐냐면요, 은행에서 파는 금 연계 예금 상품인데 보통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큰 은행들은 웬만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을 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은행에다가 금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돈을 입금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국제 시세에 따라서 금을 사서 금 통장 계좌 자체에서 금 잔고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 통장의 장점은 은행 거래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0.01g 단위 같은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금 통장의 장점이라서 그냥 조금씩 적금을 들듯이 조금씩 금을 모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어서 유동성도 아주 좋죠. 그리고 금 실물 자체를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난 걱정도 없고 편리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금 통장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과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을 사고 팔 때 은행이 고시하는 매매 가격을 적용하거든요. 여기에는 보통 수수료나 환율도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거래하기에는 직관적이지 않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매매 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즉, 금 통장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금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은행이 원천 징수한다는 거죠. 특히 1년 동안 금 통장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즉, 금 통장 자체로 큰 돈을 굴리기에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금 ETF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금 시세를 따라가는 가상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도 주식 거래하듯이 실시간으로 금 ETF를 사고 팔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편인데요. 아마 웬만하면 다들 주식은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금 ETF 거래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금 ETF의 장점은 주식장이 열렸을 때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높은 유동성으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소액으로도 금 시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 당연히 반대로 금 ETF도 당연히 단점이 있긴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ETF가 금값 시세를 100% 똑같이 따라가진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ETF는 금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편입해서 운용하거든요.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나 운용 보수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제 금 시세랑 오차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배당소득세 15.4%의 과세가 붙는다는 건데 국내 금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 통장과 비슷하게 똑같이 세금이 붙습니다. 대신에 해외 ETF의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그리고 ETF 자체도 펀드이기 때문에 매년 운용 보수가 조금씩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 ETF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 주식 거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금 펀드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금 자체보다는 금 관련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예를 들면은 금강 회사들 주식이나 금 선물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보통 금 펀드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고 전문가가 운용해 주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편하지만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연 1%에서 2% 정도 운용 수수료가 있고요. 금값과 정확하게 연동되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금강회사 주가는 금값 말고도 경영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금 선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매 차익에 대한 15.4% 세금이 붙는 건 ETF와 동일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가세가 있거나 세금이 있거나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받는 방법이 바로 한국거래소 KRX 금 시장을 통한 금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한국거래소가 2014년부터 금 현물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증권사 앱에서 금 현물 계좌 개설을 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보통 금 1g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증권 거래처럼 금을 사고 파는데 그 금은 가상의 금이 아니라 실제 순도 99.99% 금으로 교환 가능한 현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문을 내면은 누군가의 매도와 매치가 되어서 체결이 되고요. 내 계좌에 금 그램 단위로 잔고가 생기는 원리인데
금을 내가 원하는 때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일정량 모은 뒤에 실물로도 인출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KRX 금 시장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세금입니다. 여기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거든요. 즉 금통장이나 ETF처럼 매매 차익에서 15.4%를 떼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팔아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안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금 거래를 양성화하려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부가세도 아예 없는데, 대신에 내가 금을 진짜로 인출해서 실물 금덩어리를 받겠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10%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굳이 실물 인출보다는 계좌 내에서 금 잔고로 두면서 차익이 났을 때 다시 원화로 파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거래 수수료도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매 수수료가 보통 0.2%에서 0.3% 수준이고요. 별도의 금 보관료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금 통장의 은행 매매 수수료나 실물 금의 유통 마진에 비하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방법이 세금 부담 없이 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가장 간편한 건 금통장,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건 실물 골드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생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증발해버리면 진짜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래서 소중한 내 시간과 바꾼 돈을 지키려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나라가 큰일 난다는 말은 매번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실제로 나라가 망하진 않았더라도 돈이 많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라 경제가 조금씩 망가진 거는 팩트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겠지만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는 걸 보면 이제 한국 원화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건 확정이라서 은행에 예금만 해두는 것만큼은 말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경제 자체만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금투자가 정답은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를 사두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사두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부동산이라도 사놔야 되겠죠. 금도 시세가 변동을 하는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돈을 금에다가 올인하는 건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해칭용으로 포트폴리오 일부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나 배당이 없어서 많이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칭도 되고 이자도 받을 수가 있어서 요즘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사람도 많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비트코인에 뛰어드시는 건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서 평생 코인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달러나 금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보이는 상태죠. 약 50년 만에 1달러의 가치가 10분의 1토막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원화는 달러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달러보다는 더 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은 사이클을 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금은 역사적으로 봐도요, 결국 무한한 우상향은 확실하니까 사상 최고치라서 금은 못 사겠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가격이 눌릴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곧 미국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될 텐데 당분간 금의 가격이 크게 몇십 %씩 빠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문제를 빼고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큰 위기 속에 있죠.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금융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12월 31일에 정확한 온도와 날씨는 못 맞춰도 대충 겨울이 올 거라는 거는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공부하고 대비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 투자는 복잡한 지식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위기 대응 자산이잖아요. 원화 가치 하락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공부하기도 귀찮으면 그냥 금만 조금씩 사모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정치적으로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제만큼은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지킨다는 건 지금 내가 가진 돈을 낭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기업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